지난 주에 제 친구가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얘기를 듣고 제가 처음 든 생각은 하나였어요. 이건 실력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닌데. 그 친구가 더 경력 많고 코딩도 잘했어요. 기술적으로 앞있었죠. 근데 결과는 단락이었어요. 붙은 사람은 호주에 있는 미국인이었어요. 그렇더라고요. 나는 뭐가 부족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봐가지고, 야, 피드백은 받았어? 받았대요. 회사에서 한 말이 좀 잔인했어요. 기술은 충분한데 너무 부드럽다. 고객 앞에서 자기 의견을 밀고 나가는 사람처럼 안 보인다. 실력은 보여주는 힘이 부족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알았어요. 이 사람은 코딩에서 진 게 아니구나. 자기 자신을 파는 싸움에서 진 거구나. 그리고 솔직히 이건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는 생각보다 자주 당하는 손이에요. 한국에서는 겸손이 거의 기분예의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뭘 잘해도 너무 그게 말하지 않고 칭찬받아도 아니 아직 멀었어요 라고 말하고, 내가 제일 잘한다고 말하면 괜히 뒤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 태도가 그대로 번역되지 않거든요. 여기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겸손하게 말했는데 상대방은 내가 자신 없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예의 있게 한 발 뒤로 간 건데 상대방은 이 사람이 책임질 준비가 안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실력은 있는데 말하지 않으면 가끔 없는 실력처럼 덜이 돼요. 제가 미국에 살 때도 이걸 많이 봤고 지금 호주에서도 계속 봐요. 한국 사람들 중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일 빠르고 눈치 빠르고 준비 많이 하고 문제 생기면 바로 해결돼요. 그런데 막상 회의 들어가거나 면접을 보면은 갑자기 자기 그 길을 줄여버리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 좀 해봤어요. 위로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문제는 상대방이 이 말을 한국식으로 듣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확신 부족이라고 들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열 받을 거예요. 댓글장에서. 헨리야, 아니 그건 허세 아니야? 맞아요. 허세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허세랑 자기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실력도 없는데 믿는 척 하는 건 허세죠. 못하는 걸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건 그냥 사기예요. 근데 진짜 해낸 건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말하는 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정보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알아야 나한테 일을 맡기죠. 제 친구도 그래서요. 제가 물어봐가지고 면접에서 저는 해결했던 가장 어려운 문제가 얘기했어? 했대요. 어떻게 말을 했는데 했더니 그냥 팀이 같이 해결했고 자기는 그중 일부를 맡았다고 말했대요. 근데 제가 그 프로젝트를 알거든요. 사실 그 친구가 거의 핵심이었어요. 밤새 문제 잡고 코드 다시 짜고 고객 요구가 계속 바뀌어도 끝까지 붙잡고 해결한 사람이 그 친구였어요. 그런데 면접에서 그걸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다 했다고 말하면 너무 잘난 것 같아서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사실을 줄이면 상대방이 친절하게 다시 그게 말해주진 않아요. 면접관은 여러분이 원래 얼마나 성실한지는 몰라요. 말 안 한 실력까지 상상해서 점수 주진 않아요. 보이는 것만 판단해요. 한국은 어떤 분야에서는 서류가 굉장히 강한 사회예요. 학교, 자격증, 경력, 회사 이름, 시험 결과 같은 게 사람의 실력 대신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죠. 물론 한국도 많이 바뀌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준비한 증거가 큰 역할을 해요. 외국은 좀 달라요. 솔직히 많이 달라요. 중위 위는 경력도 중요하지만 그 중위 들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처럼 보이는지도 정말 중요해요. 같은 이력서 두 장이 있어도 한 사람은 들어와서 내가 왜 일을 잘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은 좋은 경험이 많으면서도 계속 운이 좋았다고 말하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 차이가 실제 돈이 돼요. 연봉 차이가 되고 승진 차이가 되고 기회 차이가 돼요. 저는 그게 제일 아까워요. 뭐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실력이 있는데 자기 입으로 자기 실력은 깎아서 기회를 잃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이건 취업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외국에서는 사람을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설명해야 할 때가 많아요. 네트워킹도 그러고 프리랜서도 일도 그러고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을 때도 그래요. 누가 이거 해본 사람 있냐고 물었는데 속으로 내가 할 수 있는데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더 그게 손든 사람이 가져가요. 누가 고객 앞에서 발표 사람을 찾는데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은 이미 다른 사람이 자리를 차지해요. 능력만으로 돌아가는 세상은 아니에요. 능력 플러스 전달력이에요.
그리고 저는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손해를 많이 푼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너무 뒤지 않은 법을 배우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료도 조용히 있고 칭찬받으면 맞추고 내가 먼저 나서는 걸 부담스럽게 느끼죠. 그 태도가 한국 안에서 사람을 변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는 나라가 바뀌면은 그 장점이 갑자기 약점으로 읽힐 수도 있어요. 문화는 번역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겸손은 내가 잘하는 걸 알면서도 남을 가라내리지 않은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 커요, 여러분. 내가 코딩을 잘한다고 말하는 건 다른 사람이 못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객을 잘 상대한다고 말하는 것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대단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해본 걸 정확히 말하는 거죠. 정보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가끔 이 두 개를 그냥 섞어버려요. 자기 장점을 강하게 말하면 교만해 보이고 한 발 앞으로 나가면 욕심이 많아 보이고 자신감 있게 말하면 너무 자기 자랑한다고 느껴질 때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안전하게 가요. 저는 별거 아니에요. 운이 좋았어요. 근데 그 말을 계속 반복하면은 진짜 무서운 일이 생겨요. 처음에는 남들 앞에서만 작게 말을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 머릿속에서도 자기가 작아져요. 이게 제가 오늘 제일 말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저는 사람이 자기 자신한테는 어떤 말을 반복하느냐가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믿어요. 무슨 우주에 주문하면은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평범한 개발자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매일 난 이 분야에서 진짜 잘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말에 맞게 공부하고 만들고 실패하고 다시 하면은 사람은 달라져요. 반대로 나는 그냥 평균이야. 너무 나서면 안 돼. 이걸 계속 자기한테 말하면은 행동도 그 크기에 맞춰져요. 지원할 회사가 모여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겠지 하고 안 넣어요. 해외에서 아이디어가 있어도 괜히 들릴까봐 걱정돼서 말을 안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보다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제일 화나는 건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왜 그때는 말을 안 했지? 그게 제일 오래 남아요. 제 친구가 딱 그 상태였어요. 처음에는 붙은 미국인한테는 화가 났어요. 저 사람이 말을 너무 잘해서 가져갔다고.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말해가지고 야, 그 사람을 욕할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은 게임 규칙을 알고 있었어. 너 다른 게임 규칙을 들고 드락한 거야. 이 말이 좀 세게 들렸을 거예요. 한국에서 둥하던 좋은 태도가 외국에서도 자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체성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예의를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한국식 겸손의 좋은 부분을 정말 좋아해요,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을 편하게 하고 팀을도 먼저 생각하고 자기 혼자 공을 다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 태도는 굉장히 좋은 힘이에요. 근데 그 힘을 지키면서도 자기 가치를 말할 줄 알아야 해요. 이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면접에서 내가 뭘 잘하는지는 물어보면 정확히 말하세요. 제가 이걸 잘해요. 이 프로젝트에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했고 결과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는 자신감이에요. 그리고 모르는 걸 묻는다고 하면 돼요. 여기까지 해봤고 이 부분은 아직 경험이 없지만 빠르게 배울 수 있어요. 이게 훨씬 강해요. 다 할 수 있다고 뻥치는 사람도 오래 못 가요. 결국 일 시키면은 둘뚝 나요. 그러니까 답을 허세가 아니에요. 답은 축소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진 걸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여러분이 방 안에 들어갔을 때는 서류보다 먼저 사람이 보여요. 말투가 들리고 눈빛이 보이고 확신이 느껴져요. 그리고 회사는 생각보다 단순한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을 고객 앞에서 세워도 괜찮을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숨지 않고 결정할까? 실력이 비싸면은 여기서 갈려요. 그래서 해외 취업에서 성격이 정확히 몇 %다 이런 숫자를 별로 말하고 싶진 않아요. 뭐 지역마다 다르니까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예요. 성격과 전달력은 0%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너무 작게 봐요. 준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준비의 방향에 한쪽으로만 강한 거예요. 이게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데 다들 한국 분이라서 특히 진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나는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왜 내가 나를 팔아야지? 저도 그 마음을 알아요.
근데 세상은 여러분 머릿속을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상대방은 몰라요. 말을 해야 알아요. 보여쳐야 알아요. 그리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외국에서. 제가 제 친구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을 그거였어요. 다음 면접에서는 더 잘난 사람이 틀려고 하지 마. 그냥 덜 숨겨. 더 숨겨 말고 덜 숨겨. 네가 할 걸 네가 한 만큼 해. 네가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 그거 네 성격 버리는 게 아니야. 오히려 이제야 상대방이 진짜 너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저는 한국식 겸손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해외로 나가는 순간 그 겸손을 그대로 들고만 있으면 안 돼요. 조금 번역해야 해요. 겸손은 유지하되 자신감은 숨기지 말아야 해요. 남을 누리지 않으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하고 뒷을 존중하면서도 내가 한 일은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외국에서 여러분 자리를 가져가는 건 항상 더 독특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끔은 자기 자신을 더 정확하게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게 지난주에 제 친구가 잃어버린 자리였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서 그런 식으로 자기 자리를 잇는 건 더 이상 겸손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겸손은 좋은 성격이에요. 하지만 자기 가치를 숨기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기회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예요.